국내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이번에는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닥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전해주시는 분이죠. 배추도사 인사이트키 배종찬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탈당 출당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탈당 출당 무슨 얘기하실지 좀 짐작이 가는데 자, 오늘은 홀로 배추도사 홀로 하지 않으시고 자, 양지열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뭐 캐릭터도 정해주시는 모양이죠. 맨 배추가 나오는지. 배추도사시고 그러면 우리 대기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양지열 변호사가 양배추 하겠다고. 아, 그래요? 네네.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시키면 해야죠. 네. 뭐. 아, 그렇습니까? 정의한 적은 없습니다. 국산 배추, 양배추. 배양 커플로. 예, 알겠습니다. 배추도사님과 양배추. 자, 먼저 이제 들어가시죠. 예. 네.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게 이제 내일 있는데 그 당대표 후보 지지율 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까지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마감이 됩니다. 예. 과연 이준석일지 아닐지. 여론조사는 최근 여론조사는 이준석 파죽지세입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거든요. 이준석 48.2%, 거의 50%에 육박하는 결과고요. 나경원 16.9%, 주호영 7.1%, 홍문표 3.1%, 조경태 2.3%. 그러니까 이준석 외의 후보들 중진들을 다 모아도 이준석 후보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인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이게 이제 경선 룰이거든요. 합하면 50%가 살짝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이제 경선 이 당원 70% 당칠 민삼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 나경원 후보가 뒤집어르면 당원에서 한 약 20% 가까이 이준석을 앞서야 반전이 가능합니다. 20%를 앞서야. 네. 20% 가까이 앞서야. 그러면은 이런 다른 중진 후보, 특히 나경원 후보가 이 반전을 일으키려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제 마지막 TV 토론 있을 때 나경원 후보 측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건 이제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방송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많이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 공격하고 하면서 보여줬던 받아치거나 이런 것들이 상대에게는 참 좋았는데 당 내부에서 그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 좋게 안 비춰질 수도 있다. 또 옛날 흔히 하는 말로 좀 버릇이 없다.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나경원 후보가 계속해서 얘기를 거듭 강조를 하죠. 막말이라는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는 나는 막말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이게 프레임을 씌우려 하느냐라고 받아치고 있고 그래서 결국 계속 나왔던 얘기처럼 당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사람이냐 당을 변화시킬 사람이냐인데 근데 이게 대세를 뒤집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 이제 이 돌풍에 완전히 휩쓸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다른 후보들이 이제 이준석 후보 사실 1대4 정도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받아치기를 왜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근데 사실 양지열 변호사가 받아치기를 잘해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사실 배종찬 소장의 경우는 이제 다른 데서도 자주 보다 보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데 허위 사실은 유포하면 안 됩니다. 소장님. 그리고 1대4가 아니라 정확히는 그냥 1대1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구도는. 1대1. 그러니까 개인을 들어서 1대1이 아니라 변화를 바라는 쪽과 안정을 바라는 쪽인데 사실 보수 정권의 이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두 개는 좀 어색한 조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말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보수의 변화의 바람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바람이 이 여야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있다. 근데 그 바람을 이준석이 받고 있다. 그래서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이후에 그러면 된 이후에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의 바람 쪽에 과연 맞는 인물인가가 그때부터 이제 논란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좀 날카롭게 주고받은 것들이 생채기가
예. 얼마나 남을 것이냐. 예, 이게 후폭풍처럼 남을 것이냐 아니면 바로 가라앉을 것이냐. 그게 문제겠죠. 심지어 TK 지역 쪽에서도 이번은 바꿔야 된다. 이런 그 민심이 또 당심으로까지 연결됐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그 예. 바람 예. 자체가 예. 이걸 중에 밴드웨거닝 현상도 있는 것 같고요. 아, 예. 왜냐하면 뭐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준까지만 쳐도 이준석이 나올 정도고 네. 몰랐던 사람들도 이준석이 누구야? 이렇게 궁금해할 정도니까 일종의 스노볼링 현상 예.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데다가 영어를 많이 쓰십니다. 예, 밴드웨건과 예, 스노볼. 중진 4명이 결국 단일화를 예. 안 했거든요. 네. 못했던가. 그렇다면 이것도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기 대권을 예. 당원들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이준석의 파격 효과, 일종의 나비 효과. 예.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당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네. 이게 TK 민심도 변화시키고 있는 원인이 아닐까 싶고요. 네. 예. 참 신기한 게 우리 저 배 수장님 뭐 네. 아는 영어는 다 쓰신 것 같긴 하지만 예, 어쨌든 간에 이게 다였습니까? 그렇죠. 뭐가 예. 있겠어요. 예. 근데 이제 영어는 잘 못해도 여론조사는 예.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현상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예. 누구도 이 현상은 예측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는 네.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예. 국민들에겐 신선한 인물인데 과연 이후에 본격적인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국민들에게 정면으로 섰을 때 국민들이 느꼈던 기대했던 것과 예. 그게 잘 맞아 떨어질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제일 이해 관건 이미 그쪽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예. 되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까 배치도사께서 오늘은 뭐 탈당 출당 도사 배추도서다.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네. 자, 그 얘기 이번에 해주시죠. 이게 네. 예, 최근에 이제 12명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죠, 그거. 초강수를 뒀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부동산 거래 의혹이 있는 12명에 대해서 탈당 조치를 취했는데 예, 최근에 이 정당 지지율이 흔들흔들 위태로우면서 초강수를 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31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38%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9.7%니까 이 8%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태로운 상황, 위기 상황, 예. 지지율을 봤을 때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예.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보입니다. 예. 그 송영길 당 대표가 또 자신의 친구인 또 우상호 예, 의원까지 들어가 있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요. 중진 예. 사선 의원이거든요.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랬는데 예, 근데 뭐 이거 저는 초강수라기보다 예, 약속을 그냥 지키는 모습 정도는 최소한 보였어야 할 수밖에 없다. 약속 지킨다 말씀은 이전에 그 이전 당 원내대표가 얘기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뭐 당 가리지 않고 예. 출당을 비롯해서 뭐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다. 예, 무혐의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예, 예. 얘기를 미리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 명단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보고 예, 고민은 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얘기 들어보면 별거 아닐 것 같은 것도 있고 예. 다소 심각해 보이는 것도 섞여 있는데 그러면 이걸 좀 선별하는 작업을 할 것인가. 예. 근데 선별 작업을 하는 순간 국민들이 또 예. 아니 또 약속 뒤집네. 그리고 가뜩이나 이거 시작된 원인 자체가 LH 사태고 예.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럼 우리도 전수조사에서 부정한 부분 있으면 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내놨는데 예. 조치 취하기도 전에 주춤주춤하면 그거는 예. 저는 오히려 더 큰 퇴보라서 어쩔 수 없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약효는 효과는 좀 단기적으로는 떨어지겠죠. 예.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되게 장기적으로는? 낫다라고 봅니다. 이게 그럼 대통령 지지율하고 또 네.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전에 저는 양지열 변호사인데 그게 궁금한데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개인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법적으로는 괜찮은 건지 탈당 권유를 한 게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조치가 예. 그러니까 의원들 개인들 입장에서는 강제 조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종의 이제 권유한 거니까. 권유한 것이고 정당은 사단법인에 준해서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준해서 판단을 하는데 정당 내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걸 가지고도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결정을 하는 경우는. 근데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권유한 거니까 예.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배치도사 배종찬 소장과 그리고
양배추 도사로 데뷔하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여론 택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봐주시고요. 저희한테 의견 주시려면은 그 채팅창 또는 전화로 그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배추 풍년인데 대통령 지지율에도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당에서 이런 부동산 의혹, 불법 거래 정황이 이제 포착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맞을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제 여당에서 이런 초강수 조치를 취하고 나니까 다른 야당에서도 심지어 이제 국민의힘도 부담이 되거든요. 우리는 안 했는데 국민 여론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에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깐 중도층에서는 이게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했잖아.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특히나 이제 부동산 시장 왜곡, 그다음에 공정가치 훼손, 발본색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 그러면 이게 당연히 내년 대선으로 또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잘한 것이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마침 경선 과정에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선 준비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좀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선수도 그럴 뿐더러 당내 원래 이제 외부에 알려진 일보다는 당내에서의 입지라든가 그 실무 쪽에 강하신 분이라서 큰 일을 사실 당 입장에서 맡겨야 될 상황인데 근데 이게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우상호 의원 실제로 이제 그 강원도였나요? 어머님 그 묘소 그리고 옆에 이제 농사 짓는 게 같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저기는 투기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사진만 봐도 포천이었던가 포천이었던가 강원도는 아니야. 하여튼 그랬던 걸 보여서 오히려 나중에 억지스럽게 터진 것보다는 낫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5차 재난지원금 좀 가보시죠. 여론 좀 볼까요? 재난지원금 이제 벌써 이제 5차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전 국민이냐 아니면 선별이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4일 조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5차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될지를 물어봤는데요. 전 국민 지급이 38%. 취약청 지급 그러니까 선별이 아니라 취약청 지급이라고 했는데 33.4%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지급 반대가 25.3%로 나타났는데 정치권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에는 좀 전 국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개인별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전 국민 지급 또 취약청 지급 이거 선별 지급으로 봐야 되겠죠. 비슷한 아주 큰 차이는 아닌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연당에서는 전 국민 쪽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거는 지금 뭐 여권 내에서도 좀 갈리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기본소득 논의랑 좀 연결을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을 할 때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 최소한 국민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층수로 놓고 본다면 한 1, 2층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밑바닥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좀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경제를 성장한 국가로 한다면 바닥에서 아주 추락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지난해 화제를 일으킨 기생충의 지하실 같은 삶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까지는 전부 다 끌어놓고 그 위에서 차등을 두는 쪽으로 바꿔가자. 그게 이제 기본소득 논의가 거기서 난 거거든요. 지원금 역시도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를 꼭 어려움에 정말 막 지하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을 끄집어내는 그분들에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 같이 어느 정도는 올라오자. 그리고 나중에 좀 차등을 줄 수 있는 부분 더 주자. 이렇게. 그렇게 하는 쪽이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전부 지급하는 쪽 하지 않은 쪽이고 다른 쪽은 이제 아시겠지만 또 그럴 여력은 아직 없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하자라는 쪽이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본소득 얘기하시니까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좀 건너뛰어서요. 좀 차기 대권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총장 양강 구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KSOI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5일, 6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권 후보 적합도를 물어봤는데요.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실 때 자동응답 조사 ARS 조사는 예. 윤석열 전 총장이 비교적 높게 나온다는 사실도 네. 감안해 두실 필요가 있고 면접원이 직접 하는 전화조사의 경우에는 최근 조사는 예. 이재명 지사가 조금 더 높은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 31.1%, 네. 이재명 경기지사 26.1%,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2%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이 양강 구도가 지금 이런 흐름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조사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 네. 이건 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양재. 이게 조사 방법이니까 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럴까요? 자동응답 조사는 조금 느슨한 보수까지도 잘 포착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정답이 어디 있고가 아니라 예.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율도 예.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원이 이른바 뭐 저 트럼프 샤이 보수 샤이 현상이 보수 되는 거죠. 현상. 그러니까 이제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면 예.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지지하지 않으면 그냥 예. 에이, 잘 그냥-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런 현상이 이제 예. 보수 쪽에서 좀 두드러지다 보니까 네.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예. 비교적 좀 낮게 나오는 반면에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예. 국민의힘 지지율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더 뚜렷하고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또 이거 가지고 뭐 그러면 뭐 전체적인 추세 변화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같은 조사와 같은 조사 방법으로 네. 실시된 결과를 좀 추세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예. 그런데 최근 추세를 보면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야금야금 좀 올라가는 결과로 나타나는데 예. 윤석열 전 총장은 최근 지지율이 약간 주춤하거든요. 아. 어느 조사 방법할 것 없이 그러다 보니까 최근 좀 적극적인 공개 행보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예, 윤 총장이 이렇게 좀 주춤한 상황. 어떻게 다른 보십니까? 예. 뭐 좀 마지막에 이제 예. 뭐 배 소장이 짚은 것처럼 예, 예. 확 뭔가 출발 선언을 한 효과는 예. 지났죠 이제. 그러니까 퇴임하면서부터는 국민이 할 일을 하겠다라는 그 방송 멘트가 이제 본인이 퇴임 물러나겠다, 총장 물러나겠다 하면서 하는데 예. 방송국에서 틀 화면이 그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는. 예. 너무 많이 본 거죠 우리 국민들도. 예. 새로운 화면을 보고 예. 이게 뭔가 계속해서 지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예.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대표 좀 공보 비서가 좀 나타나서 이제 예, 좀- 다음 주에는 본인 예. 측에서 윤 총장 측에서도 이제 뽑겠다. 예. 뽑아놨겠죠 아마.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화면적으로 좀 지겹지 않은 예, 면이 아니, 뭐 나와야겠네. 전략 비서보다도 예. 우리 출발세 아침만 잘 들어도 예.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아니 어떤 정치인이든 예. 아, 출발세 아침은 필청, 예. 필히 청취를 하셔야죠. 오늘 옳은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과 양배추 도사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